기존 그 불장에서는 항상 이런 조정이 있었고요. 30% 조정까지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ETF는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중인 것 같고요. 올해는 여전히 가장 큰 상승 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막 유튜브도 많이 나오시고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좀 근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제 ETF 관련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좀 요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좀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채널들에 나가서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바쁘지만 기분이 좋고 저희 회사도 또 이제 비트코인 업계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저희가 ETF, 비트코인 ETF를 이제 플로우라고 하죠. 네. 유입과 유출을 이제 트래킹하는 사이트를 만든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요즘 굉장히 인플로우가 이 트래픽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제 외국에서 특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저희 서비스랑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사업적인 고민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 그럼 그 사이트는 저희가 댓글로 공유 드리면은 저희가 URL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그럼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댓글로 한번 요 사이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언제든지 유입과 유출량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매일 한 번씩 업데이트되고 이제 장 종료되면 미국 장 종료되면은 그날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네. 플로우를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와, 제가 매일 아침에 시황에서 이렇게 이걸 전해드리려고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있으면은 늘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시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ETF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 저희는 특이하게 비트코인 개수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실제 주식 ETF 증권이죠. 네. 증권이 이슈언스라고 하죠. 발행됐느냐, 네. 그리고 리뎀션이라고 해서 팔려서 사라졌느냐, 소각됐느냐. 요것도 이제 USD 달러 그 기준으로 따로 그래프를 또 그려요. 근데 이제 생긴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게 신기해요, 되게. 그러니까 어차피 비트코인 ETF는 이 패시브 펀드라서 이슈언스가 들어오면은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리뎀션이 들어오면 바로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 ETF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ETF 가격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 ETF 가격을 놓고 ETF 증권 수를 곱해가지고 이제 AUM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막 빠져요. 요즘 따라 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 이제 홀딩스 넘버 그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는 이렇게 뭐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별로 트렌드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 ETF 시장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되게 좋을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진짜 시도입니다. 저도 꼭 확인 한번 해보고 또 시황에서도 좀 가끔씩 이용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이용.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좀 조정을 갖다가 나름 크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70K를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 그 불장에서는 항상 이런 조정이 있었고요. 30% 조정까지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15% 조정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정이 이 정도면 너무 약하게 온 거 아닌가? 더 세게 오지 않을까? 한 번 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마일드한 생채기 정도 겪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불장, 불마켓의 추세로 그대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좀 조정을 작게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도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있죠. 이제 게다가 비트코인 ETF가 많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이 유입을 책임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ETF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좀 많이 달릴 텐데요. 비트코인 ETF의 성과는 결국 주식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본시장 더 거대하게 보면 자본시장에 달려 있고 이 미국의 자본시장이 결국 뭐 기준금리라던가 뭐 CPI,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소비자들의 그 소비 구매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에 맞물려서 그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면밀하게 보면서 결국 비트코인도 앞으로 추가 조정이 있을 거다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명확하게 과거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미국 경기가 워낙 스트롱하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실업률도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고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구매력, 소비 그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같은 거를 봐도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막 이런 3%씩 막 성장을 하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좋을 거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 기업들이 또 많은 고용을 할 거고 그러면은 경기에 돈이 도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위험 자산들의 돈이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조정은 있을 것이나 그게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적인 추세 자체에 어떤 변동을 줄 만큼의 어떤 조정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ETF 이후로 어떤 가격이 어떤 상승하는 요인들 자체는 이 ETF의 수요에 많이 달려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향후에도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의 원동력의 중심에는 이 ETF를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다른 변수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올해는 비트코인 ETF가 여전히 가장 큰 상승 동력인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ETF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끌어왔지만 뭐 270억 달러 수준에서 이제 시작해서 1월 11일에 승인되고 1월 15일에 거래 시작돼서 현재 뭐 2달이 조금 넘는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안 한 2배 정도 늘었죠.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자금 규모로 보면은 시작 대비해서. 근데 그 속도가 좀 느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냐? 자산 운용사들이 다루고 있는 뭐 그런 고객들의 자금이라던가 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몇 퍼센트는 넘어왔을까요? 얼마 안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넘어올 거기 때문에 ETF는 뭐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중인 것 같고요. 또 지난 그 거래일에는 어제죠. 이제 촬영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는 또 뭐 1,000만 불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봐도 ETF는 또 계속해서 자금을 끌고 올 것 같고 그게 가장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큰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조정이 일어나면은 저도 이제 댓글 반응 같은 것들 보면은 막 상승장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전혀 그렇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건강한 조정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건강한 조정이라는 그런 말들이 키워드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사님께서도 그런 조정들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과열이 돼 있는데 그 과열이 조금 사그라들고 식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죠. 건강한 조정이라는 것은 과열돼 있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선물 시장을 저는 봐요. 선물 옵션 시장을 보는데요. 이제 뭐 선물 옵션을 이렇게 그래프로 데이터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코인글라스라던가 뭐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펀딩피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무기한 선물의 펀딩피라는 개념.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무기한 선물이 만기가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더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쪽에서 더 적게 포지션이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롱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뭐 100명이 있어요. 저처럼. 가격이 상승할 거에 베팅하는 거죠. 근데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10명밖에 없어요.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명확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100명이 10명한테 8시간에 한 번씩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현물 가격에. 그런 개념인데 이 선물의 펀딩피가 너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 데이터로 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막 엄청나게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 지금이 이제 한 평시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 조정 겪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8만 불 수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6만 불 때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직전에 이제 조정받기 직전에 굉장히 과열이었습니다. 평소에 한 6배 정도 되는 과열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과열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한번 건강한 조정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펀딩 피를 한번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트렌드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을 계속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앞으로도 뭐 20%, 3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앞으로도 30%까지의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과거 이제 상승기 때 가격 등락폭을 보면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10에서 11% 정도 등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균이죠. 예를 들어 조정이 한 번 왔다 그러면은 한 이 조정 기간이 한 7일에서 10일, 뭐 길게는 15일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 평균적인 기간 내에서 평균적인 이제 등락폭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평균이니까 아무래도 30%까지 떨어졌던 이제 그거를 뭐 전문 용어로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가장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그 30%까지는 떨어진 적은 굉장히 많았어요. 횟수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기간이 또 짧죠. 근데 그렇게 등락폭이 좀 크게 30%까지 뚝 떨어진 날은 계속해서 그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상승기에는 조금 한 이틀, 3일 후에 바로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는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다시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그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는 아무튼 너무 길게 이렇게 가지 않는 짧게 조정이 유지되면서 30% 내외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지금같이 이제 불장일 때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상승장이더라도 이게 과열이 되면은 결국은 앞으로도 수차례 조정들을 크고 작은 조정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선물 거래가 과열될 때 어쨌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을 할 때 분명히 시장이 뭔가 이렇게 과열이 되니까 그때 펀딩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는 약간씩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정을 하다가 이제 대비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만 20%, 30%까지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다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 봐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죠. 적립식 매수를 하면 너무 제일 좋지만 단점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현금을 그래서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뭐 여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좀 급락이 왔을 때 그럴 때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는 거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ETF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GBTC의 어떤 계속 매도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연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사 자금들이 아직까지 ETF에 많이 지금 유입되지 않았는데 신규 ETF의 수요를 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트리거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GBTC가 원래 모든 ETF 운용사들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높았거든요. 근데 낮춘다고 발표를 했나 낮췄나 할 거예요. 네, 이번에 신청을 SEC에서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GBTC는 원래 아웃플로우를 막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다락같이 높게 잡은 거였어요. 이제 아웃플로우가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끝났고 우리도 이제 인플로우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뭐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하므로 수수료를 낮추겠다, 경쟁력을 우리도 가져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BTC, 그레이스케일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웃플로우 나갈 건 다 나갔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마디 더 첨언 드리자면 이 GBTC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투자자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제 충분히 돈 벌었으니까 나는 그만 이제 팔고 나갈래라고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아크인베스트 같은 그런 곳들은 이미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진짜 이제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구자로 사고 싶었는데 그때는 ETF가 없으니까 못 샀잖아요. 옛날에는 그 증권 계좌에서 사고 싶을 때 그때 GBTC 신탁 상품으로 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고 싶어 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장이 왔는데 지금 파는 건 너무 아깝다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반감기 지나고 본격적인 랠리가 오기 전에는 웬만하면 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GBTC에서 이제 나갈 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머지않아서 이 유출세는 좀 멈출 가능성이 높은 거고 향후에는 이제 유입세가 유출세를 훨씬 더 많이 압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이제 더 다가오고 있는 거겠네요. GBTC는 근데 대신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네임밸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전통 증권 시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인플로우가 아웃플로우를 역전할 정도가 되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아웃플로우는 확실히 줄어들고 이제 인플로우는 다른 자산 운용사들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넷 플로우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또 이슈로 ETF가 올해 초에 승인이 됐고 상반기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서 지금 반감기 이슈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여쭤보고 이제 반감기가 지금 시점으로 3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좀 조정이 올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직후를 보신 거죠? 직후에. 직후에.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들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블랙록 ETF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거래 건수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거래 금액이 13,000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뭐 기관 자금일 리는 없잖아요. 네, 구자당 13,000달러씩 거래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일 가능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제 자신의 MTS나 HTS 그 증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해본 거겠죠. 그러면은 아마 호재를 보고 들어왔을 거고 그 단기 호재는 결국 반감기예요. 반감기 호재를 노리고 들어왔는데 아마 ETF가 처음 이제 1월 15일에 거래가 시작됐을 때 들어왔으면 뭐 그 뒤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마 수익을 꽤 봤을 상태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감기 호재가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반감기 호재는 끝난 거니까 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면 좀 조정이 바로 와요. 이 ETF랑 뭐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또 ETF가 있으니까 더 조정이 올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서서히 강보합세로 가다가 횡보하다가 지난 반감기보다 좀 패턴이 빠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한 6개월에서 보통 1년 사이가 지날 때쯤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졌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 6개월 전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님 말씀 주신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개인 물량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오늘 기사에서 뭐 모건 스탠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홍콩 ETF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직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을 들어서 어쨌든 반감기 기점으로 지난 2차 대세 상승장 때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한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구간들을 빠르게 회복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좀 투자를 이어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미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이후로 사이클이 좀 달라진 건 아니고 좀 빨라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발행될 수 있는 양 자체가 신규 발행량도 워낙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마지막 불장이 아닐까. 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불장은커녕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전체 발행 개수가 2,100만 개고 그 중에서 뭐 1,900만 개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 붙는 얘기들이 뭐냐면 뭐 거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잔뜩 매수하고 있고 마이클 세일러의 그런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이 개인들한테 돌아오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건 뭐 이미 약간 슈퍼 리치와 일반의 싸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계층 구도를 만들어내죠 벌써.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제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좀 논외로 하고 주변에 한번 진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있나 우리가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갈 때나 사람들이 좀 하지 또 조정받고 이제 또 윈터가 찾아오고 이러면은 아주 뭐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싹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가격이라는 게 매겨져 있는 어떤 재화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터넷 같은 거는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아무 관심 없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큰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돈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관심이 쫙 붙어가지고 관심도가 지금까지 수직 상승해왔죠. 그리고 AI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AI도 뭐 AI 자체에 돈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참 그게 억울한 부분인데 가격이 매겨져 있는 기술이라는 게 등락이 너무 심한 관심이 너무 등락폭이 심한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 불장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이 전 세계 어답션 채택률은 저는 10% 언더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워낙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나마 10%지 기존에는 한 5%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사이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이클은 달라질 수 있으나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 불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